안녕하세요. 1월 21일 금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상 모드에 접어들며 비트코인 가격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세계 최대 비트코인 펀드인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펀드 가격은 전고점 대비해서 30% 폭락했습니다. 올 들어 비트코인은 약 9% 하락한 데 비해서 GBTC는 17% 급락한 건데요. 비트코인이 하락하자 투자자들이 펀드에서 자금을 대거 인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첫 비트코인 선물 ETF가 상장된 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국내 서학개미들도 약 47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하락세에 최근 상황은 부정적인데요. 이번 달 비트코인 ETF에서 40억 달러가 유출됐으나 유입된 자금은 1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선물 기반의 ETF를 통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또다시 연기되며 비트코인의 시세를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ETF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올해 또는 내년에 이 SEC가 해당 펀드를 승인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전문 기업 육성에 나섭니다. 2026년 세계 시장 점유율 5위를 목표로 올해 5,560억 원 규모의 재정 투자 그리고 제도 개선에 돌입하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이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현재 국내 메타버스 시장은 세계 시장 점유율 10위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2026년에 과연 5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위해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만큼은 걱정이 없도록 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려면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관련 산업의 성장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이용자들은 이달 말부터 바이낸스 등 빗썸이 허용한 국내외 거래소 85곳으로만 코인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의 식별 정보가 없는 개인 지갑을 쓰려면 대면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최근 빗썸은 이처럼 사전 등록된 외부 지갑의 주소로 출금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빗썸의 정책은 코인원이 먼저 시행한 화이트리스트 제도와 유사하지만 출금이 가능한 거래소의 수를 제한한 건데요. 또한 메타마스크 등 본인 식별 정보가 없는 개인 지갑에 한해서는 대면 심사 과정을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빗썸 이용자들은 오는 27일부터 거래소에 등록하지 않은 외부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전송할 수 없게 됩니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네덜란드 튤립 단계를 지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암호화폐는 NFT와 메타버스라는 든든한 형제를 얻었다면서 이 암호화폐를 제대로 된 용처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디지털 문화와 또 디지털 부동산의 투자 기회가 생겼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기복이 있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이 네덜란드의 튤립 단계를 지난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정 부사장은 암호화폐 시장을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이 튤립에 대한 과열 투기 심리로 이 거품 경제가 발생한 일명 튤립 버블 사건과 이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본 건데요. 이 정 부회장이 이 같은 시장의 우려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글이 디지털 카드에 암호화폐를 저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금융 서비스와 협력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 풀이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사용자와 가맹점 수요가 변화함에 따라서 구글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전 페이팔의 임원인 아놀드 골드버그를 고용하기도 했는데요. 암호화폐 저장이 가능한 디지털 카드를 선보이기 위해서 구글의 움직임이 발빠른데 업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투데이 코너 속의 코너, 코인의 코인을 묻는 이야기, 코코모 시간입니다. 안녕, 지난주에 이어서 돌아온 코인의 코인을 묻는 이야기 코코모 코인형이야. 안녕, 난 코인 누나. 비트코인을 발명한 인물이자 베일에 가려진 억만장자가 한 명 있어. 설마 사토시 나카모토? 어우, 정답. 그렇다면 그가 약 98만 비트코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9조 2,454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 와, 핵부자네. 그러니까 부럽다. 오늘은 베일에 쌓인 의문의 인물이자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좋아. 때론 지난 2008년 10월 31일이었어. 암호학자와 사이버 펑크들은 비트코인 개인 간 거래 전자현금 백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어. 발송자는 다름 아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자였어. 이메일 내용은 다음과 같아. I've been working on a new electronic cash system that fully peer-to-peer with no trusted third party. 번역하면 나는 제3자가 필요 없는 완전히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로 이루어진 새로운 전자화폐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고 짧은 문장과 함께 같은 해 8월에 제작된 약 9페이지 분량의 백서 링크도 걸어 놓았어.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시작이자 사토시의 첫 등장이었어. 와, 역사적이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창시한 지 약 3년 뒤 그는 갑자기 자취를 감추게 돼. 돈 좀 벌어서 그런가? 그런가? 실제로 그가 마지막으로 등장한 건 지난 2010년 12월에 진행된 비트코인 포럼이었고, 지난 2011년 4월에 사토시는 동료 비트코인 개발자인 사민에게 마지막 메일을 발송했어. 비트코인 혁명은 잘 진행되고 있으며 나는 이제 다른 일 위해 떠난다고 우리는 곁을 떠났어. 잠깐, 그럼 그 사민들은 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존재를 알고 있겠네. 과연 그는 어디 갔을까? 그는 누구길래 아직까지 존재를 감추고 있는 걸까? 그러게. 그 전에 무수한 사람들이 사토시 나카모토로 지목됐었어. 일단 비트 골드라는 분산된 전자화폐를 고안한 선구자인 분산화폐 전문가이자 컴퓨터 과학자 닉 사보, 금융정보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발자인 일본계 미국인 도리안 나카모토, 나카모토? 그리고 비트코인 첫 거래자 할 피니 등이 있어. 어허. 근데 다 증거가 없거나 공개적으로 부인을 하는 바람에 아직 사토시의 행방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찰나에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 호주 남성에 대한 재판에 사토시의 정체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어. 오, 왜? 이 호주 남성이 누구냐면 자칭 사토시 나카모토로 유명한 크레이그 라이트야. 크레이그 라이트. 이 재판은 2013년 사망한 데이비드 클라이먼의 유족이 크레이그를 상대로 110만 개의 비트코인 소유권을 놓고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어. 데이비드 클라이먼은 크레이그 라이트의 동업자인데 클라이먼이 사망하고 나서 유족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 클라이먼과 라이트 모두 사토시이고 두 사람이 함께 비트코인을 처음 채굴했어. 따라서 사토시 소유의 비트코인 110만 개 가운데 절반이 유족이 우리의 것이다. 반면 크레이그는 이렇게 반박을 했어. 내가 단독 창시자이고 클라이먼은 단순 조력자에 불과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
자, 그러면은 크레이그가 소송에서 지면 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계정에서 개인키를 입력을 해서 이 절반가량의 비트코인을 유족들에게 넘겨줬어야겠네. 맞아. 하지만 결국 법원은 라이트에게 손을 들어줬어. 이에 클라이먼의 유족에게 비트코인 절반을 넘길 필요가 아예 없어진 거야. 뭐야? 그럼 결국에는 그 개인키를 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크레이그 라이트다 이런 확인 자체가 불가능해진 거네. 그렇지. 이렇게 비트코인 창시자에 대한 실마리는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된 거야. 허허, 이 라이트의 행동을 보면 굳이 알리고는 싶어 하는데 근데 또 증거는 없잖아? 그럼 사토시가 아니니까 증거가 없는 거 아니야? 근데 크레이그 라이트가 자기가 맞다고 하는데 그럼 증거를 보여야지. 말만 하고 안 보여줘. 아, 만약 당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면 진짜 뭐라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닐까? 그치. 아니면 혹시 라이트가 유족들에게 뒷돈을 주고 사토시 명의를 독차지한 다음에 이런 판 자체를 아예 짜지 않았을까? 에이, 그러면 소송 안 했겠지. 그건 모르는 거지. 오늘 준비한 코코무는 여기서 끝이야. 잠깐만, 끝내면 어떡해? 나 궁금해. 누구야 사토시 나카모토? 일단은 한번 지켜보자. 과연 사토시 나카모토는 누구일까? 크레이그 라이트가 과연 그 주인공일까?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뿐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도 겨울인 것 같은데요. 이 추운 날씨에 건강과 멘탈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오에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실시간 암호화폐 차트 리딩 그리고 소통의 시간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정오에 만나요. 안녕.